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타로 하루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헤어진 분 생각 자주 하시나요?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은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연락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카드를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개의 카드 파일 준비했고요. 제일 위에 올려둔 일러스트 카드 보고 끌리는 카드 골라주셔도 좋고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번호 보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끌리는 카드를 하나로 선택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눈이 가는 카드를 다 들어보시고 필요한 내용만 잘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잠깐 시간 드릴게요. 다들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리딩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카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이 먼저 그분에게 이별을 고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분이 뭔가 잘못을 하시고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셨는데 이별 자체를 선언한 건 여러분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여러분과의 이별이 상당히 치명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타워 카드도 그렇고 지구가 쪼개지는 것 같은 월드 카드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장애 카드와 죽음 카드도 그렇고 현재 이분의 상태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칼라 카드를 봐도 심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과 자신감 부족, 두렵고 죽을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의 근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분은 현재 연애 휴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정신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업이나 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자기 마음도 챙길 겨를이 없이 바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바쁘게 해내야 하는 일이나 프로젝트가 눈앞에 닥쳐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나 학업에 완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저것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일에 신경을 또 쏟을라치면 잡념들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연애를 할 엄두를 아예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 중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이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칼 2자루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블레이드 2번 카드를 보시면 원래 칼 2번 카드는 이렇게 눈 가리고 양쪽으로 칼을 교차하고 있는 그 그림 생각나시죠?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뜻하곤 하는데요. 오늘 제 눈에는 칼 2자루가 이분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꼭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분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로 타워 카드가 맨 처음에 나왔거든요. 이분의 마음이 완전 붕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 같습니다. 말 그대로 멘탈 붕괴, 멘붕의 상황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붕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도 그렇고 아래에 있는 장애와 죽음 카드도 같이 연결돼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붕괴의 상황,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진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과의 이별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타워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하얀 비둘기들이 무너지는 탑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그나마 전멸은 아닌 상태로 약간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을 이 비둘기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심리 상태로 보입니다. 완벽한 절멸의 상황이 아닌데 이분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잔을 건네는데도 쳐다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 이분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객관화를 분명히 하게 되면 현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 더 월드 카드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더 월드 카드들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 카드는 왜 이렇게 월계수 테두리 안에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는 지구가 쪼개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붕괴는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끝은 곧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한 번의 사이클을 끝내고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인데, 이분이 그것을 혼자서 알아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무너진 상황에서 여러분에 대한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까? 세 장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분을 떠올리게 될 듯한데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고, 그 마음은 이렇게 6개의 컵 속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만개한 꽃송이로 이렇게 피어나 있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좋을까?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조언 카드는 명상이 답을 줄 것이다. 재고를 해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이 상황을 차분히 곱씹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별이 됐든 만남이 됐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라는 카드가 나와줬거든요.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이별로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별을 선언하게 되시고 두 분이 헤어지게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나온 월드카드가 확실히 좀 인상적이에요. 여러분과 그분의 한 주기가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탄생된 우주에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카드 선택 시에 뽑아주셨던 퀄리티 타임이라는 카드는 귀중한 시간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뜻하는 귀중한 시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12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해오는 시기가 12일 후 이 정도의 시기가 아닐까 하고 카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12라는 숫자를 보시고 어떤 예감이 드시나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2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카드를 펼치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근황을 나타내는 카드로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의 메이저 카드들이 3장이나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엠프레스, 러버스, 저지먼트가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분이 현재 얼마나 강렬한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에너제틱한 분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롭기도 하고 또 사교적이기도 한 분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일단 외모가 눈에 띄게 훈훈하고 매력적인 분이라 이성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이 헤어진 계기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 이성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과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교적이기도 하고 워낙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두 분의 갈등을 부추겨서 두 분이 헤어지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남사친이나 여사친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요즘 들어서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가벼운 썸이나 스쳐가는 짧은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견고한 관계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삼각관계로 어지럽게 얽힌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만남들을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어쩌고 싶은 것이냐? 바로 여러분과의 재회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혹시나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회를 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선뜻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 카드를 보니까 확실히 이분의 잘못으로 두 분이 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요. 본인의 잘못 때문에 찢어진 상황이다 보니 연락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간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분에게 여러분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던 그 안정감이 그리워 애간장이 타는 상황인 거죠. 확실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런 복잡한 속마음은 이 카드 3장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카드로 소드 8번 카드를 한번 봐주세요. 새 한 마리가 족쇄가 채워진 채 검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새는 날개가 있으니 날개를 펼치고 조금만 애를 쓰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는 날개를 접고 마치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족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사고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고 여러분이 받아줄까? 여사친, 남사친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만난다고 한들 똑같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 온갖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부로 보이는 토끼 2마리와 아기 토끼 1마리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여러분을 떠올리면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평생의 짝을 만난 것 같은 안정감, 포근함과 따뜻함, 이런 것을 여러분을 통해 느끼고 싶고 또 여러분을 만나면 실제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 둘러싸인 무기력감과 문득문득 찾아오는 열정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희망과 잘 될 리가 없다는 절망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에 휩싸인 채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을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6번 소드 카드는 움직인다는 카드거든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할까? 바람에 돛을 맡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있는 태양을 향해 항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논의할 것 같은데요. 제3자가 두 분 사이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거나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의 균형을 좀 잘 맞추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은데 만약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신다면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다시 오게 된다면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마시고 약간은 장난스럽게 위트 있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반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난기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즐거움과 장난기가 두 분의 로맨스를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가볍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의 엔젤앤서 카드들도 성공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역시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분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거나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시고 찬찬히 반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카드를 저는 결론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운명 카드와 폭로라는 카드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운명 카드는 이 그림 그대로 운명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 카드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능성이 열린 새로운 삶이 열린 상황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을 향해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렸으니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이 카드 선택 시에 뽑아주신 일러스트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가 unfinished business, 그러니까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카드가 있거든요. 그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라는 암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28일 내 28주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아니나 7개월 정도 안에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까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28주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능성을 더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 이별 같은 거 당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그 이후로 볼 수 없었다거나 연락을 해봐도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 이별 당시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변화가 다가왔다는 식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의 연락을 다 끊고 잠수를 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떠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없이 떠나는 행동 같은 것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 흔한 사랑하기에 떠난다라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댔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의논을 하는 게 맞았겠죠.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불완전 연소의 이별을 하고 보니 여러분에게 크게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뭐랄까 여러분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부재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구멍으로 느껴지고 나아진 현재 상황에서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여러분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척 의기소침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울적하고 불안하고 욕구불만인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내심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분 성향이 굉장히 상냥하고 자상한 성격과 온화하고 섬세한 측면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면에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현실적인 면모를 좀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패셔너블한 분인 것 같고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헤어질 당시에 처해 있던 현실적 경제적 위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여러분 앞에 서도 떳떳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소위 가오가 떨어지기 싫어서 헤어진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컵 나이트처럼 날아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항로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아주 뻔뻔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여러분께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분께 거리를 두거나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입었을 상처와 고통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이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이 만날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랄까 소울메이트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서로 잘 통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꼈고 또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는 충족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가 이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분 역시 참 좋았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 그때 느꼈던 감정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뭔가 염치는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사실 잠수 타놓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해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적어도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분의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 카드를 통해 살펴보면요. 일단 미련과 후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연락을 받아주더라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카드로 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결국엔 두 분이 다시 만나 서로를 보살펴주는, 어쩌면 이별을 겪기 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 맺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카드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넓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분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굉장히 관대하시기도 하고요. 하긴 뭐 그러시니까 이렇게 잠수 이별한 사람을 생각해서 리딩도 보시고 하는 거겠죠. 마음이 넓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이 보여주는 행동도 전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독 잘 챙기고 아끼는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도 확실히 이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두 카드를 결론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애정 관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둥지 카드와 말 그대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감정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선물 카드,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믿어만 주신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카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카드를 한번 봐주세요.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소환한다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의 인생으로 다시 나타나 두 사람은 재회를 할 것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1번 리딩부터 지금까지 재회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연락이 오게 될 시기는 언제쯤일까 한번 봐야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 1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카드 선택 시에 골라주셨던 카드로 디바인 타이밍이라는 카드입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게 두어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타이밍이 작동하게 되는 시기는 11일 후, 11주 후, 길게는 뭐 11개월 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11개월 후면 너무 늦은가요? 여러분은 어떤 타이밍을 예감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완벽한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봤을 때 오늘따라 상대분들 정서가 불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3번까지 리딩 할 때도 정서 불안한 카드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썸을 타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희망과 우울감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이분은 여러분하고 환승 이별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다른 분으로 갈아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상대방과 만나고는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지속적인 연애를 끌어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타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연이 깊지 않거나 짧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의 만남도 그리 길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 대시를 해올 때는 굉장히 맹렬하게 돌진을 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금사빠에 금사식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 식는 것도 빨리 식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적으로 상당히 지쳐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말싸움이 잦아진다든지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지금의 상대방을 비교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신경을 굉장히 쓰는 등 굉장히 오만하고 내로남불식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굉장히 욕구불만 상태이고 현재 만나는 상대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과의 만남을 떠올리면서 회상에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더 깊은 마음 속을 좀 들여다보자면 놀랍게도 이분은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잘 해주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여러분이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적인 상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만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기만 한다면 현재의 연인을 버리고 또 한 번 여러분에게로 환승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이분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없는 시간을 겪어보고 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해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놓치기 아까운 것들이었는지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소통하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올리고 여러분과 금세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마음으로만 봐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가능성도 그렇게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과거에 이미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백 자체는 진심이고 절실한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더 이상 이분과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련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한 사이클을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고백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실 것 같고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장의 결론 카드에서도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이분과의 다툼이랄까 아니면 감정적인 부딪힘이랄까 미련이랄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끝내고 좀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조언 카드를 보시면 후퇴라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과 좀 어느 정도 단절을 하시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명상과 사색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인에 대한 암시는 여기 있는 이 카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큐피드 카드거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헤어진 그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겹지인이 있으면 상대방 분의 동태를 좀 살펴보시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그분과 연을 끊고 새 출발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 같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드 선택 시에 골라주신 바운더리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상대방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거리두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18일 후나 18주 후 정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락을 해오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탠스를 확실히 하시고 그분이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별을 잘 끝내고 새로운 만남으로 성큼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하루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리딩, 재밌는 리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제나 리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챙겨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